헷갈려서 문제를 편집하면서 시험범위랑 상관없는 문제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31페이지에 18번, 34페이지에 10번, 35페이지에 6번. 전기음성도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사실 3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시험범위에서 제외합니다. 4번, 그림 가에서 다는 학생들이 그린 질소원자의 전자배치이다. 옳은 것만 골라보자고 했는데 가는 모든 원리에 맞게 되어 있죠. 나는 여기 2개 채우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못하죠. 다는 2개씩 2개 이상 들어간 거 없고 스핀 방향 다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 만족하죠. 들뜬 상태. 이것도 들뜬 상태죠. 바닥 상태 되어 있다. 얘가 들뜬 상태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혼트 규칙에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여기다 줬지? 답은 3번. 그 다음에 8번 바닥 상태 XY에서의 ES,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 ES랑 EP 오비탈의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자가 5개, ES랑 EP에 들어있는 총 전자수가 5개로 되어 있는 거죠. 5개, 3개, 2개의 비율이니까 사실 S 오비탈은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ES일 거고 이게 EP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EP에 3개가 들어가 있는 I일 거라고 보여지고 Y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분의 1인데 어차피 하나는 ES고 하나는 EP면 이게 ES면 S 오비탈을 다 채우고 나서 P에 들어간 게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니까 ES에 일단 2개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EP도 동일하게 들어있으니까 EP도 2개가 들어있는 형태일 것이다. 그래서 1S 2개, 2S 2개, EP 2개의 형태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큰 값을 가지는 거 물어봤는데 전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양성자도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양성자 많고 홀전자는 X는 3개, Y는 2개죠. 그럼 홀전자 수도 많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역시 얘는 P오비탈에 3개가 들어있으니까 P오비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Y는 P오비탈에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X가 더 많네. 그래서 답은 5번. 자,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보자라고 했어요. 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전자가 몇 개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전자가 몇 개 있을 것인가. 밑에 그냥 원소 형태 먼저 보면 양성자 9개, 전자 9개고 질량수가 19니까 중성자 10개. 얘는 양성자는 일단 8개가 있을 건데 E- 음이온이니까 전자는 10개. 그리고 양성자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를 뺀 게 중성자니까 8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중성자 전자분의 중성자가 1보다 큰 것은 얘에 해당하는 게 플로린,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산소, 산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고 양성자분의 중성자가 1보다 큰 것은 얘는 아니고 얘는 중성자 더 많으니까 플로린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더 뭔가 예인 거를 찾아보면 일단 기억은 맞고 니은의 전자의 숫자 니은의 전자의 숫자 플로린 전자가 9개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이렇게 답이 되려면 자, 전자수가 양성자 수보다 많냐 이거 음이온이냐 묻는 건데 그 말이면 얘 아니오가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네. 그래서 답은 3번. 13번 표는 먼저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이렇게 홀전자 1개 얘는 홀전자가 요거죠 1개 얘도 홀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보니까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아니죠. 이 X는 일단 바닥 상태인데 Y도 바닥 상태인데 G 같은 경우에는 S에 2개, ES에 2개, EP에 5개 이렇게 돼야 바닥 상태니까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XY 2개 그리고 A는 1 맞고 그 다음에 Z에서 G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지금 얘 2개, 얘 2개 얘는 어떤 원리에 어긋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아마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3개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어차피 들뜬 상태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어차피 들뜬 상태라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세 개라고 할 수는 없는. 이렇게 되면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개가 되기 때문에 디귿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죠. 기억만 확실히 맞는 거. 그다음에 14번 수소원자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에다는 주양자수 L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방위양자수라는 말 잘 쓰지 않았고 부양자수라고 주로 말했었어요. 그래서 가에서 다까지 n 값의 총합은 6인데 L 값은 가는 크고 나와 다는 같고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일단 수소 원자라고 했으니까 같은 껍질에 있는 다시 말해 n 값이 같으면 얘네들은 에너지가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n의 총합이 6이라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1, 2, 3이 되면 이렇게 되면 n이 1이면 L은 무조건 0밖에 없고 n이 2면 L은 0과 1이 있죠. n이 3이면 L은 0, 1, 2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뭔가가 아닐까라고 조합을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여기에 가나다를 찾을 수가 없어지면 또 다른 가능성을 보면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존재하는 오비탈이기 때문에 주양자수의 총합은 3개니까 그게 6이 되려면 이런 조합밖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따져봅시다. L 값은 가는 더 크고 나다는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에너지 준위는 오히려 다가 더 커요. 다가 가보다 커요. 그러면 L 값은 가가 큰데 에너지 준위가 다가 크다는 건 주양자 수가 다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L 값이 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뭐 p 오비탈인데 다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이 아니어도 더 위에 껍질에 있는 아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면 얘가 가일 수밖에 없죠. 얘가 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따지면 나는 여기 있겠죠. 왜냐하면 주양자수의 합이 6이어야 하니까 각각 하나씩은 위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 있다. 그렇겠지만 가는 구형이 아니고 그다음에 가의 경우에 n하고 l을 더하면 n이 2고 l이 1이니까 3. 다의 경우에는 n이 3이고 l이 0이니까 3. 두 값이 같네. 틀렸어요. 자기양자수는 나의 경우 나는 1s 오비탈이죠. 다는 3s 오비탈이에요. 똑같은 s 오비탈이면 자기양자수는 어차피 몇 밖에 없어요. 자기양자수는 L값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네들의 자기양자수 똑같이 0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다. 맞네. 답은 2번. 15번 그림은 용기 가와 나에 각각 들어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자, 중성자 양이 같다고 했어요. 자, 얘의 중성자 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모를까봐 또 원자 번호를 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질량수 일자리 수소의 중성자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성자 여기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성자는 만약에 얘가 1몰 있으면 중성자는 8몰 있을 건데 지금 현재 전체 2분의 1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자는 가 안에 총 4몰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성자 수가 여기도 똑같이 4몰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1몰 있으면 그 1몰에 이 산소 원자는 8번이니까 질량수가 18이면 중성자가 10개 들어있는 아이인데 그게 2개. 그래서 아마 1몰이면 20몰의 중성자가 있을 건데 얘가 지금 X몰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중성자가 4몰일 거라고 했어요. 그 X는 20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5분의 1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1번. 18번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해서 나무 조각 이렇게 6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전자 배치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만 보면 자 A 전자 나무 조각 2개를 배치했을 때 리튬은 1S에 2개, 2S에 1이니까 요런 거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베릴륨은 1S에 2개, 2S에 2개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뭐 썩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XY B금 있는데 이거 3개 배치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뭐 있나. 그런데 바닥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1S에 2개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개 넣어야 되니까 2S에 2개도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P에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4개면 1S 2개, 2S 2개, 2P에 2개인데 2P에 2개가 어떻게 들어가요? 한 개씩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2개랑 요렇게 2개에서 만들 수 있어. 그럼 5개짜리는 그러면 5개를 이용해서는 P 오비탈에 더 추가로 채워야 되니까 1X에 2개, 2S에 2개 요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2P에 3개를 이렇게 채워야 5개가 되겠죠. 만약에 2P에 4개짜리가 가능한가? 2P에 4개짜리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대신에 얘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1S, 이걸 2S 넣고 얘를 2P에 하나, 둘, 셋 넣어주면 5개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럼 2P에 5은 될 수 있는가? 2P5가 되려면 P오비탈에 2개 들어간 게 2개 있어야 되는데 S를 2개 채우고 나면 한 칸밖에 안 남죠.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얘는 불가능하네. 그래서 빗금에 가능한 것은 이 2가지가 되겠죠. 문제에서 X는 이런 전제 배치 분소받고 Y는 원자과 전자, Y는 원자과 전자가 총 4개인 말이죠. 틀렸고 탐구 결과 빗금 친 부분에 속하는 원소는 이 그림에 있는 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9번. 그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X2 분자수를 상대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좀 흐린데 지금 이런 동위 원소가 존재하고 있고 원자량이 각각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보니까 요런 아이가 3, 요런 아이가 2, 요거 아이가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결국은 X, A의 질량수 짜리와 A 플러스 2의 질량수 짜리가 있는데 얘를 X% 존재한다고 하면 지구상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게 2가지 종류의 동위원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 다시 말해 X% 존재하는 애 X% 존재하는 애들끼리 만날 확률 X 곱하기 X 그 다음에 요렇게 존재하는 아이들이 만날 확률 뭐라고 했어요? XA와 A 플러스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만날 거기 때문에 X하고 100-X의 확률의 2배가 되겠죠. 요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3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600x-6x는 6x 제곱은 2x의 제곱. 8x 제곱은 600. x 하나씩 지우고 x는 8분의 600이네. 얼마인가? 70. 얘 75%. 얘는 25%. 이렇게 존재하는 애들이겠네. 그러면 자연계에 요거의 존재 비율은 25%니까 30보다 작고 그다음에 자연계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분자수 물어봤는데 지금 얘네들끼리 만날 확률은 100분의 25 곱하기 100분의 25.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만날 확률은 100분의 75 곱하기 100분의 75예요. 어차피 100은 다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3이니까 9 맞네. 그 다음에 X의 평균 원자량 물어봤는데 지금 확률 이용해서 자연 존재비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X 곱하기 75 더하기 X가 아니지. A 곱하기 75 더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25를 전체가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산수를 해봤더니 A 더하기 0.5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A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틀렸네. 그럼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2번. 그림은 원자 또는 이온 가나다의 구성입자에 대한 자료인데 이온은 18조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 Y, Z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인데 뭔지 모르고 자 어떤 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매칭이 되느냐인데 일단 어떤 걸 전자로 따지느냐 약간 이런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여기가 전자라면 그럼 얘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와 동일하게 되니까 얘가 이온이겠네. 그럼 얘네들은 다
원자여야 돼요. 원자. 그러면 얘네들이 원자면 이 둘 중에 뭔가가 일단 얘는 전자수가 10하니까 이온인데 얘네들은 이온이 될 수 없는 비활성기체 전자의 숫자가 아니니까 이온이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얘와 동일한 양성자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칸 전자일 순 없어요. 자, 그럼 얘가 전자면 이거 똑같은 패턴이야. 얘가 전자면 지금 비활성기체의 전자수와 같은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다 원소여야 되는데 이거랑 동일한 숫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전자일 수가 없죠. 양성자를 고를 수 없어. 다시 말해 이게 전자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치면 얘네들은 비활성기체의 전자수니까 이게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고 그럼 얘는 원자여야 돼. 그러면 이 전자수랑 동일한 양성자수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전자수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X는 전자수가 아니라 그래서 X는 중성자수일 수밖에 없는 거 맞고 다는 이온일 수밖에 없고 질량수는 중성자 양성자 더하는 거니까 가는 3 나는 24. 그럼 나가 더 크니까 틀렸고 기억 하나 남았네요. 7번 원소를 규칙에 맞게 배치하는 탐구활동이다. 다 가로 뭐 3개의 숫자의 합이 같아. 3개가 다 나와 있는 건 얘밖에 없네요. 21이어야 되겠네. 여기는 10이니까 이거 11번. 여기는 몇이냐? 14니까 몇 번이냐? 14. 7번. 그다음에 여기는 18이니까 3번, 13이니까 8번, 그러면 12니까 9번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여기가 뭐 원소가 뭔지는 잘 몰라도 괜찮긴 하지만 산소, 리튬, 질소, 나트륨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억은 2주기 16족 원소 맞아요. 근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자가 8개, 8번에 해당하는 I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 해서 요거 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질은 니은하고 기억하고 비교하는데 니은은 Na 플러스 양이온이고 기억은 O2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핵전하량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얘는 11번이고 얘는 몇 번이었지? 8번이니까 얘가 더 약하게 잡아놓은 게 스케일이 더 크겠죠? 반지름은 기억이 더 커야 돼. 니은은 틀렸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물어봤는데 리을하고 리을이 리튬, 디귿, 질소. 자,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에요.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야 되니까 디귿이 더 커야지. 그러면 얘도 틀렸네. 그럼 기억 하나만 돼요. 9번 다음은 학생 A가 가설을 세우고 수행한 탐구활동인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맞냐? 그래서 자 여기 주어진 값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이제 Z가 핵전하, 이 Z 스타 에스테릭 있는 별 표시 있는 게 유효액전하예요. 그러면 7, 8, 9하고 지금 10번이 없죠. 여기 주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2주기, 3주기인데 2주기에서는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하고 있어요. 3주기도 유효액전하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하는데 요 둘 사이의 경계는 유효액전하가 감소해버렸죠. 근데 반지름은 증가하네요. 반대 패턴을 보여서 가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기억에 그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거에 조합이 맞는 걸 찾아라라는 거야. 여러분 두 개 그냥 대충 이렇게 골라서 보면 돼요. 맞춰보면 뭐가 안 맞아요. 가하고 바조합만 안 맞을 거예요. 가하고 바조합은 유효액전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지름이 오히려 증가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조합이 맞지 않아. 어긋나는 건 얘 때문이다. 10번 원자 A에서 C까지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전자 배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하면 정말 바닥 상태 모든 규칙 3가지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냥 전자 배치라고 하면 그게 들뜬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가에서 L 껍질의 전자가 3개 있는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 같아. 다시 말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에 그냥 전자 들어있다는 거죠. S 오비탈에 전자 전혀 없고 이 P 오비탈에 3개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1S에 2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1S에 2개, 2P에 3개가 들어있는데 이건 무슨 상태? 들뜬 상태죠. 얘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그린다고 하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되는 거고 나하고 다 해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오비탈에 다 S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다 했으니까 얘는 3S에 하나 들어있는 애네. 그러면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꽉 차 있는 상태니까 이 자체가 일단 바닥 상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안 찼어. 여기도 안 찼죠. 그래서 이 나는 지금 들뜬 상태예요. 아마도 1S에 하나, 2S에 2개, 2P에 5개, 3S에 하나가 있거나 또는 1S에 2개, 2S에 하나, 2P에 5개, 뭐 3S에 하나가 있거나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 맞나? 3S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어찌됐든 들뜬 상태. 그럼 얘가 바닥 상태면 9개의 전자가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하고 2P에 5개. 원래 이렇게 있었어야 하는 아이가 들떠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에서 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 C밖에 없으니까 1개고 나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지금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일 거라고 유추할 수는 있어. 이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바닥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나 배치, 요 전자 배치에 들어있는 오비탈은 총 1S, 2S, 2P가 어쨌든 전자가 5개 들어가 있으면 3개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S에 하나 있으면 총 6개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바닥 상태 원자 A하고 B, 바닥 상태니까 요거 비교하면 되네. 여기에 홀전자는 똑같이 1개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 디귿만 맞는 말이죠. 13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X와 염소에 대한 X가 뭔지 모르겠다. 염소에 대한 자료고 염소의 동위원소의 존재비 동위원소까지 줬어요. 지금 이렇게 붙어서 존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렇다면 제일 화학 식량이 제일 적은 애는 얘만 붙었겠죠. 그래서 CL 35짜리 2개가 붙어 있는 아이일 거고 거기에 X가 들어있겠는데 X가 동위원소 어떤 건지 몰라. 그래서 뭔가 어떤 X 어떤 아이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화학 식량이 큰 애는 37짜리 염소가 들어있는 2가지 조합이겠죠. 37짜리에 거기에 어떤 X가 또 붙어 있겠죠. 그래서 X의 화학 식량이 동위원소 2가지니까 제일 작은 원자량을 가지는 애가 여기 있을 거고 제일 큰 원자량을 가지는 여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화학 식량이 110인데 염소가 35짜리, 염소가 70 차지할 거죠. 그러면 X의 원자량은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40이어야 되는 거예요. 40. 그다음에 가장 화학 식량이 큰 애, 이 염소가 37 2개니까 74 차지하고 있으니까 74고 118이니까 X는 44 있어야 되죠. 이 2가지의 원자량이 있을 수 있다. 이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가능한 것들을 다 넣은 거예요. 가능한 아이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겠죠. 35, 37. 35, 37이랑 40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얘는 37, 37이랑 30 이렇게 하면 되고 30, 얘가 4니까 다른 조합은 안 나올 것 같고 얘는 35, 37이랑 44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되겠지? 지금 존재비를 보니까 여기 각각의 비율이 약간 개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160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35의 원자량을 가지는 아이가 3분의 1, 4분의 3 존재하는데 그런 아이들끼리 만날 확률에 지금 잘 모르겠지만 40의 원자량을 가지는 아이가 존재 비율을 X라고 넣으면 그 X가 만날 확률을 다 곱하면 그게 160분의 81만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염소가 37짜리가 지금 4분의 1이죠. 4분의 1짜리끼리 염소는 만나고 거기에서 44의 존재비 왜 이만큼의 비율을 가진 아이가 만나면 그 확률은 16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4, 4, 16이니까 여기 10이죠. 3, 이게 3이구나. 9네. 9. 그러면 실제로 40의 원자량을 가지는 아이는 10분의 9만큼 존재하는 거고 얘도 똑같이
44의 원자량을 가진 아이의 존재 비율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해? 평균 원자량은 자연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값이라고 했으니까 40의 원자량 가진 애 10분의 9 존재하고 44가 10분의 1 존재한다. 이 평균값 구하면 되죠. 산수를 했더니 40.4가 나오더라고요. 답은 1번. 2주기 바닥 상태 XY, X에서 Z까지 요거를 따져라. 자, 이런 문제 우리가 보통 노가다 문제라고 부르는데 좀 귀찮지만 어쨌든 노가다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2, 3주기의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들의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2주기 시작해보면 1s2, 2s1, 1s2, 2s2, 1s2, 2s2, 2p1, 1s2, 2s2, 2p2, 1s2, 2s2, 2p3. 귀찮으면 사실 p만 쭉 써나가도 괜찮긴 하지만 5, 1s2, 2s2, 2p6 일단 2주기를 다 적었어. 적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 표에 분모에 홀전자 수도 있죠. 홀전자가 없는 애들은 여기서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홀전자가 없는 애들 다 제껴요. 이렇게 제껴놔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전자 수 이거랑 그 다음에 s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의 전자수가 아니라 s 오비탈의 숫자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s 오비탈은 일단 다 몇 개가 들어있어요. 2개씩 다 2개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홀전자분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p 오비탈이 없어. 얘는 제끼네. 얘 제껴요. 얘부터 시작이네. 그래서 얘는 1분의 1이니까 1. 얘는 2분의 2니까 2. 얘는 1. 얘는 3분의 3이니까 1. 얘는 2분의 4니까 2. 얘는 1분의 5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3주기로 갔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 3S에 하나, 3S에 2개. 아까 홀전자 없는 거 빼라 그랬죠. 그 다음에 2S에 2개, 2P 6, 3S에 2개, 3P에 하나, 3P에 둘, 3P에 셋, 3P에 넷, 3P에 다섯, 3P에 여섯. 홀전자 없는 거 빼고. 그럼 똑같이 S 오비탈은 총 몇 개? 3개. 쭉 3개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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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셋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똑같이 홀전자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 요거를 하면 홀전자 얘는 1개고 p 오비탈이 6개 있으니까 6. 얘는 홀전자 하나고 p 오비탈이 7개 있으니까 7. 얘는 홀전자가 2개고 p 오비탈에 8개니까 4. 얘는 홀전자가 3개고 p 오비탈에 9개니까 3. 얘는 홀전자 2개고 p 오비탈에 10개니까 5. 얘는 홀전자 하나고 p 오비탈에 10개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표를 보니까 이 값을 A로 놓는 아이가 있고 이 값이 2A, 그 다음에 얘가 3A인 애가 있어. 자, 이 두 값이 같은 아이는 얘 아니면 얘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이면 여기가 4, 6이 되는 거고 3, 3이면 6, 9가 돼야 되는데 9가 없어. 그럼 이게 3일 리가 없네. 그러니까 요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이니까 첫 번째 있는 X는 얘 산소 그 다음에 2A니까 몇이야? 4잖아요. 여기네 여기. 그러면 Y는 얘니까 규소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Z는 6이어야 되니까 얘죠. Z는 나트륨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얘가 산소, 규소, 나트륨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잘 모르겠으면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그냥 쭉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여기서 성질을 물어보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X의 원자과 전자 4개 맞고 Y는 3주기, Z는 나트륨이죠. 홀전자 1개 맞죠? 그래서 X의 원자과 전자 4개가 아니라 6개네. 선생님이 헷갈렸네. 디귿만 맞네요. 15번 예시 물질이 있어. 자, 이 4개 중에 하나다. 반지름, 원자 반지름 여기 있고 제일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기가 바뀌죠.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더 큰 아이들이 3주기, 작은 아이들이 2주기일 거고 같은 주기에선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감소해야 되니까 얘가 마그네슘, 얘가 알루미늄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의 상대값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고 했었어요. 얘네들은 이 주기의 끝알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3주기의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두 개 비교하면 되는데 마그네슘은 2족, 알루미늄은 13족이니까 순서상으로는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루미늄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았죠. 이게 뒤집어지는 아이들이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산소랑 플로린은 이제 이 뒤에 산소랑 플로린은 아무런 상관없이 번호대로 가는 패턴이니까 산소보다 플로린의 이온화 에너지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원자 번호는 B가 C보다 작아요. 그리고 D가 뭐야? D가 마그네슘, 기억, 알루미늄 같지 않아. 그럼 답은 디귿이네. 제2 이온화 에너지분의 제3 이온화 에너지 물어봤는데 마그네슘은 두 개를 떼는 거는 좋은데 세 번째는 엄청 커질 거예요. 얘는 이런 애야. 그렇죠? 그런데 리을은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패턴의 증가 패턴일 거야. 그래서 물론 E3가 커지는 건 맞지만 얘가 급격히 커지겠죠. 니은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디귿만 맞네. 답은 2번. 17번. 아르곤 원자의 오비탈 기억에서 리을까지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이 여기네. 기억 니은 디귿의 값을 일단 구해봅시다. 일단 주양자 수랑 부양자 수랑 자기양자 수를 다 더하는 건데 S오비탈은 어차피 ML 자기양자 수가 0이니까 얘는 그냥 이제 2. 얘는 그냥 3일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이 값이 P오비탈은 -1, 0, 플러스 1일 거잖아요. 그리고 부양자 수는 1이니까 얘는 3, 여기가 3인데 -1부터니까 3에서 2, 3, 4가 가능하고 얘는 여기가 4인데 4에서 1 뺀 거부터니까 3, 4, 5가 가능하네. 자, 그런데 리을의 값이 4라고 했어요. 리을 값 줬어. 값이 두 개는 똑같아야 되고 제일 작은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제일 큰 게 하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을 수밖에 없는 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얘일 수밖에 없지. 기억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제일 작아야 돼. 그리고 가장 클 가능성은 어차피 4가 제일 클 건데 사실 얘 값이 정해져 버렸잖아. 얘가 4여야 되겠죠. 그럼 얘는 4일 수가 없네.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이게 3이어야 되겠네. 얘네들이 3인 요런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니은하고 디귿 요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4, B하고 C는 3, D는 2니까 AD를 더하면 6, BC를 더하면 6 같네. 그 다음에 기억의 경우 기억은 아까 했죠? 이 값을 다 더했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D에 맞고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니은은 이게 3이 되려면 자기 양자수는 0이어야 돼. 그런데 리을도 이게 4가 되려면 자기 양자수가 0이어야 되죠. 두 개가 같네. 답은 5번.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4번. 자, 오비탈 문제에서 수소냐 아니냐 되게 중요해요. 수소 원자라고 했고 이렇게 줬어. 근데 이건 S오비탈이잖아요. S오비탈은 L값이 0이지. 그러니까 더해서 2가 나오려면 N이 2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ES인 거고. 그 다음에 P오비탈의 L값은 1이니까 더해서 3이 나오려면 얘도 N은 2일 수밖에 없으니까 2P네. 그래서 부양자수는 나가 더 크죠. 맞고. 가는 ES 아니지. 에너지 준위는 이게 뭐니까. 수소 원자니까 같이 두 번째 껍질에 있으면 에너지는 똑같다. 그래서 기억 하나만 맞네. 자, 9번. 원자 X의 전자 배치. 자, 하나의 원자인데 바닥 상태냐 들뜬 상태냐 인 거고 이 P오비탈에 들어있는 홀전자 수가 가나에서 각각이니까 가일 때 홀전자가 하나라는 얘기지. 그럼 가가 가능한 전자 배치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이거나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인데 얘가 만약에 들떠서 홀전자 2개짜리를 만든다고 치면 가능한 배치는 근데 뭐 그러니까 들뜬 상태에서는 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다음 껍질로 가지도 않아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어떤 하나가 들떠서
홀전자가 2개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어딘가에 전자가 들떠서 여기 들어오면 홀전자가 더 많아질 수가 없어. 불가능. 그러니까 가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홀전자가 p 오비탈에 2개가 될 수 있는 나의 배치에 가능한 것은 1s에 하나, 2s에 2개, 2p에 2개이거나 또는 1s에 2개, 2s에 하나, 2p에 2개이거나 요 2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일단 x는 요렇게 생기네. 이니까 원자과 전자는 3개. 그리고 나의 전자 배치는 어쨌든 s 오비탈에 있던 애가 p로 올라가는 거니까 싸움 원리에 어긋나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가의 경우는 오비탈 3개에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몇 개에 들어있어요? S 2개, 1S, 2S하고 2P가 2개밖에 안 들어있지. 근데 홀전자 2개니 이 2P 오비탈의 전자는 반드시 홀전자로 존재해야만 해요. 그래서 총 4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맞네.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네요. 맞고. 11번. 그림은 원소 A에서 F의 주기와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인데 친절하게 주기까지 다 줬어. 자, 게다가 이렇게까지. 자, 주기까지 다 구별이 돼요. 그러면 이 주기에 해당하는 7, 8, 9번이 여기 이온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1, 12, 13의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는 다 누구와 똑같아져요?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져서 등전자 이온. 기억나죠? 등전자 이온의 경우 전자수랑 껍질수가 똑같으니까 걔네들의 이온 반지름은 번호가 작은 아이가 오히려 크다. 그래서 얘가 7번, 얘가 8번, 얘가 그러니까 뭐 3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얘는 나트륨,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원소, F보다 원자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이 아니라 원자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F는 3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걔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아이들은 3주기에서 번호가 작은 아이들 이 2개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17번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에 W에서 Z까지. 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약간의 노가다 문제인데 원자과 전자수에서 홀전자수를 빼는 2, 3주기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지. 2주기는 1s 2개, 1s 2개, 2s 하나, 2s 둘, 2s 둘, 2p 하나, 2p 둘, 2p 셋, 2p 넷, 2p 다섯, 2p 여섯 이렇게 될 건데 여기처럼 원자과 전자에서 홀전자수를 뺀 걸 계산해 보면 얘는 0, 얘는 2, 얘는 3에서 2를 빼니까 2, 얘는 4에서 2를 빼니까 2, 5에서 3을 빼니까 2, 얘는 6에서 2를 빼니까 4, 얘는 7에서 1을 빼니까 6, 얘는 0에서 0, 0이네요. 자, 3주기는 2p6 다음에 3s1, 3s2, 3s2, 3p 하나. 글씨가 점점 3p2, 3p3, 3p4, 3p5, 3p6 이렇게 되네. 똑같이 따져봅시다. 얘는 0, 2, 2, 2, 2, 2, 4 아니다. 4, 6, 0이네.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여기는 한 가지씩밖에 없어. 여기에 해당하는 16쪽에 해당하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은 쪽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번호가 아래로 갈수록 다시 말해 아래 주기로 가면 이온 아이를 감소해요. 3주기, 2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6인 애는 어차피 이 2개밖에 없어. 근데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2주기의 아이가 1314면 그 뒤에 16쪽이 1314인데 17쪽이 그거보다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얘는 3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W 같은 경우에는 2는 여기 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은 16쪽 아이들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작을 건데 누구만 예외예요? 얘만 예외지. 얘네만 15종만 예외야.
그럼 이 15족 중에 얘는 도대체 어디에 포함될 것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 3주기 i보다 2주기 i의 이온화 에너지가 좀 더 크죠? 여기에서 연결되어 간다면 얘는 2주기에 연결되는 15족이라고 보여져요. 값의 패턴을 봤을 때 3주기에 연결되는 패턴은 일단 아닌 거고 이 y 값이 x 값보다 더 크잖아요. 여기 2주기에 해당하는 i가 더 크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면서 원자과 전자가 빼기 홀전자수가 2인 요 조합은 15족에 해당하는 i밖에 없다. 아마도 질소일 거라고 예측돼요. 그래서 얘는 15족 원소가 되는 거고 x랑 z는 같은 주기 3주기 원소 맞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얘 지금 2주기일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 번호가 뒤로 가면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야 되니까 y 값이 더 커야 되겠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답은 2번. 4번 표는 수소 원자의 서로 다른 오비탈 가에서 라에자 대한 자료 또 친절하게 또 이런 걸 다 줬네. 자, 일단 이 값이 1이라는 건 L 값이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S 오비탈이야. 그래서 그 더한 값이 3이 된다는 건 얘는 주양자수가 3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3S겠지. 그러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2S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N 값이 2여야 돼서 얘가 2야. 자, 그 다음에 얘가 3이 되려면 이제 요거랑 요걸 찾았으니까 다 P오비탈은 L 값이 1인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얘는 주양자수가 2일 수밖에 없으니까 2P일 수밖에 없고 얘는 그럼 3P일 수밖에 없으니까 주양자수가 3에다가 부양자수가 1이니까 이거 4가 나오겠네. 그래서 라는 3P 4가 아니라 2L 더하기 1이니까 3이네.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5. 에너지 준위는 자, 문제에서 수소 원자라고 했고 나하고 다는 에이 주양자수가 다르네. 그러면 당연히 나의 에너지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답은 디귿. 그래서 니은 디귿만 맞네. 자 9번. 아주 귀찮은 노가다 문제. 그래도 친절하게 번호를 약간은 고정해 줬어요. 이 노가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만들어봐요. 자 일단 오비탈 전자 배치 먼저 18번부터 15번까지의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해보면 ES 2개, ES 2개, EP에 4개, ES 2개, EP에 5개, ES 2개, ES 2개, EP에 6개, ES 2개, ES 2개, EP에 6개, 3S에 하나, ES 2, ES 2, EP에 6개, 3S에 둘, ES에 둘, ES에 둘, EP에 6개, 3S에 둘, 3P에 하나, 13번 둘, ES 둘, EP 6, 3S 둘, 3P에 둘, 둘, ES 둘, EP 6, 3S 둘, 3P 셋. 됐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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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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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그 다음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 4개, 5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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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8개, 9개. 그 다음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 계산하면 1, 4분의 5, 2분의 3, 5분의 6, 1, 6분의 7, 3분의 4,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표에 이 값이 1인 게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S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숫자랑 Y에 있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가 같아. 지금 값이 같은 아이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2분의 3 같은 값이 있고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X는 요 1 중에 하나인데 Y랑 Z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일 수밖에 없네. 이거거나 일 수밖에 없네. 나머지는 값이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B값이 2분의 3이 나와버렸어. B값은 2분의 3. X, Y, Z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가 막 이렇게 저렇게 같아요. 그래서 얘가 Z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S오비탈의 전자가 총 6개 들어있어야 되고 얘가 Y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S오비탈의 전자가 얘는
p 오비탈의 전자가 6개 들어. 요렇게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y에 들어있는 게 a잖아요. 그러면 x도 s 오비탈의 전자가 a개 들어있어야 되니까 6개 들어있는 i가 답이 되어야 되니까 어떤 게 되는 거야? 여기 얘가 되네요. 얘가 x가 되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b는 요거 맞죠? 그 다음에 y와 z는 같은 주기. y와 z가 얘잖아. y와 z는 같은 주기가 아니라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는 z는 여기하고 여기 p 오비탈 6개, x는 여기만 p 오비탈 3개. 그러면 z가 x의 2배. 디귿도 맞네. 여기서 맞는 설명은 요거하고 요거였죠? 그래서 답은 3번. 여러분들 해설 보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어차피 오비탈을 다 따져보지 않으면 표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노가다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더라고요. 수능에서. 자, 10번.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자, N 이온화 에너지인데 원자과 전자가 3개 이하. 값의 급증이 있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 이온화에 점차적으로 값이 증가하는데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지만 5배 정도, 10배 정도 증가하는 포인트들이 있다. 이렇게. 요런 포인트들. 요런 거 딱 보여요. 그래서 얘는 2개까지는 괜찮고 3번째부터 안 되니까 얘는 2족. 얘도 똑같죠. 얘는 3개까지 되고 4번째부터 훅 떨어지니까 13족.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똑같은 2족이면 요렇게 비교해서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 수가 늘어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2, 3주기라고 했으니까 얘가 3주기. 얘가 2주기가 되는.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Y는 0.8.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화 에너지는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대체로 증가잖아. 그리고 얘는 2족하고 13족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패턴일 거예요. 그래서 이 13족에 해당하는 아이가 2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야 돼. 그렇게 따지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2주기로 가야겠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Y는 2주기에 13족에 해당하니까 알루미늄 아니고 붕소겠죠. 그 다음에 Z는 3주기가 아니라 아까 2주기라고 했고 원자과 전자는 Y는 13족이니까 3개, X는 2족이니까 2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만 맞네. 답은 3번. 14번 바닥 상태 원자가 나와 있고 번호를 줬고 홀전자수 이런 거 물어봤고 이런저런 거 물어봐서 홀전자수랑 원자과 전자수 이런 걸 따지려면 여러분들이 뭐 좀 외우고 있으면 좋지만 일단 노가다를 좀 해야겠어요. 7번부터 13번까지의 전자 배치를 해봅시다. ES에 둘, ES에 둘, EP에 3, EP에 4, 5, 6, 그다음에 1S 둘, ES 둘, EP에 6, 3S 하나, 3S 둘, 3S 셋 해서 홀전자가 셋, 둘, 하나 없고 한 개, 두 개, 없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홀전자수랑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아이는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는 홀전자수가 이게 이 A 값이 W랑 같아지니까 얘도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X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런데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W하고 X하고 비교했을 때 X보다 W의 제일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그 다음에 Y 값은 또 그렇다. 만약에 X를 알루미늄이라고 놓는다면 알루미늄이 13족이잖아요. 13족과 2족은 이온화 에너지 패턴이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족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 W는 맞는데 그럼 이게 Y가 2족의 이 중간에 낑긴 애는 없고 그 X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서 X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 수 있는 원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2주기 아이들은 더 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알루미늄일 수는 없다. 그럼 알루미늄이 아니면 얘밖에 없죠. 플로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플로린이면 얘가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나트륨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이온 반지름의 패턴이 이렇게 되는 얘가 지금 플로린이야. 그 플로린보다 이온 반지름이 네온의 전자 배치 이온 반지름이 클 수 있으려면 이게 등전자 이온을 얘기하는 거니까 등전자 이온에서는
핵전하량이 작아야겠죠. 핵전하량이 더 작으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요 앞에 있는 아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Z는 홀전자수의 합이 A 더하기 B여야 돼요. 그래서 요 둘 중에 1, 0 아닌 다른 수치는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가 3 이렇게. A하고 B가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합이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Y가 산소일 수밖에 없고 그럼 Z는 질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거지기 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Z는 15조 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2이온화 에너지 W 하나 떼고 나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비치를 가지게 되면 옥텟을 가지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한다고 했죠.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원자의 반지름은 산소랑 질소 유액전하가 크면 반지름이 작아져야죠. 그리고 반대로 되어 있네. 옳은 것은 니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17번 분자 XY에 대한 자료이다. XY를 구성하는 원자 뭐 이런 게 있고 양성자수의 차는 2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거의 중성자의 숫자가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봅시다. 이것도 약간 계산이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봐요. 얘네들의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얘네들의 양성자수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X라고 놓으면 전자수를 먼저 쓰는 게 좋겠다. 전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도 X라고 볼 수 있죠. 양성자수의 차이가 2라고 했어요. 일단 잘 모르겠지만 이게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중성자수는 얘 모르잖아. 얘 Y라고 놓고 얘는 Z라고 놔요. 그러면 얘는 Z 플러스 2, G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을 여기에 적용해서 해보면 돼요. 중성자수분의 전자수에 대한 값이 나와 있으니까 식을 세워보면 중성자수분의 전자수의 비율 상대값이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Y끼리는 또 5대 4예요.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중성자분의 전자의 숫자 네 Z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가 5대 4다. 여기 지워지고 그러면 Z 플러스 2분의 5는 Z분의 4 그래서 5Z는 4G 플러스 2, 4, 8 G는 8이네. 뭐 8이네. 그럼 여기가 8이면 얘가 10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여기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중성자수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식을 세워봅시다. 얘는 중성자수를 내가 Y라고 했고 얘는 10이네. 그럼 Y 더하기 10. 그 다음에 얘는 Y 더하기 8이잖아요. Y 더하기 8. 이렇게 한 게 8분의 7이에요. 그러면 8y 플러스 64는 7y 플러스 70 y는 6 이렇게 나오네. y가 6 나오고 z가 8이니까 8분의 x 더하기 2는 6분의 x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네. 그럼 8x는 6x 더하기 2 그래서 산술 2가 아니라 6이 12 이렇게 되는구나. 2x는 12, x는 6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얘는 6, 얘는 6이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얘 x의 양성자수 6개, 그 다음에 얘 중성자수 10개,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 답이 이렇게 되겠네. 2번,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원자 번호 5에서 9까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 커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가설이 옳다. 감소한다. 작아진다. 그리고 5번부터잖아. 그럼 5번부터 순서대로 작아지겠죠? 얘는 6번이겠네. 답은 1번. 10번은 전기음성도가 나와서 해당 범위가 아닙니다. 전기음성도는 3단원에 나와요. 자, 11번. 다음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고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N은 주양자수고 L은 방위양자수, 부양자수다.
역시 노가다를 띄워야 되는 문제네요. 2주기, 그래도 2주기만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전자배치를 해봅시다. 1s 둘, es 하나, 1s 둘, es 둘, 1s 둘, es 둘, 2p 하나, 1s 둘, es 둘, 2p 둘, 1s 둘, es 둘, 2p 셋, 2p 넷, 2p 다섯, 2p 여섯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기억,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주양자 수가 가장 큰 오비탈. 다시 말해 여기서는 2주기니까 n이 2인데 들어있는 거 다 따지는 거죠.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쓰면 얘는 하나, 둘, 얘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이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에요. 각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이 값이 가장 큰 오비탈.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ES이거나 EP이거나겠죠. 요걸 더해서 가장 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얘는 어차피 이거니까 하나, 얘도 하나. 얘네들은 얘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값의 비율이 똑같은 1, 4, 3 이렇게 되는 애가 있냐? 요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억에 4이고 니은이 3인 애가 있나? 전혀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대값이니까 1, 1, 2, 4, 4, 3이 아니라 실제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2배 정도? 8, 6. 요렇게 되는 값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죠. 8, 6 있다. 8, 6. 얘가 Z. 4, 2. 4, 2. 얘가 Y. 2가 2가 없나? 2 여기 있잖아. 그렇죠? 얘가 X.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Z는 18쪽 맞고 홀전자 X랑 Z 홀전자야. X 0, Z 0 같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숫자 X는 오비탈 2개에 들어있고 Y는 이렇게죠? Y는 2P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의 껍질에 하나씩 요렇게 오비탈이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4개. 그러니까 1대2가 되겠네. 그러면 다 맞네요. 답은 5번. 15번. 표는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의해서 C에 대한 자료이다. N은 주양자 수, L은 부양자 수, ML은 자기양자 수이다. 자, 여기 이렇게 된 거 전자수 2, 3주기 바닥 상태 해봐라인데, 자, N 값과 L 값을 빼서 1이 나오려면 가능한 경우를 보면 N이 1이고 L이 0인 경우 가능하죠. N이 2고 L이 1인 경우 가능하죠. N이 3이고 L이 2인 경우 이렇게 가능하죠.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1이 2인 오비탈. 이게 2가 되려면 N은 2고 L은 0. 이게 가능하고 N은 3이고 L은 1. 이게 가능하네. 이렇게 되겠네. 자, 요런 데 들어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A는 6개야. 이제 이렇게 되면 1s, 이렇게 되면 2p, 이렇게 되면 3d죠. 그런데 3주기잖아. 3주기엔 3d 오비탈의 전자가 전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s, 얘는 3p가 될 거예요. 1s, 2s. 자, 전자를 세워보면 여기에 1s랑 2p의 전자가 6개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픽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가 2s랑 3p에 들어가 있는 전자는 지금 이렇게 되면 2s와 3p엔 전자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3p엔 전자가 없고 2s만 있으니까 얘는 2개. x는 2네. 그러면 이 B 같은 경우에는 1s랑 2p에 들어가 있는 전자가 총 2개인데 바닥 상태면 1s에 2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2s에도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이게 4잖아.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지금 1s에 2개, 2p에 6개 하면 8개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ES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 근데 전자가 4개 들어갔다는 건 3p에 2개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S에 2개,
3s에 2개, 3p에 2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전자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x는 2가 되는 거고, 자, 요 값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1이려면 지금 s 오비탈은 l 값이 0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p 오비탈이죠. p. 이 p가 있어. 그래서 p는 l 값이 1이에요. 그리고 자기 항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니까 이게 0이 되면 요 값이 있지. 이런 오비탈이 존재해요. 원자과 전자수는 B는 얘였어. 원자과 전자 2개. C는 얘였어. 원자과 전자 4개. 그럼 틀렸네. 기억님만 맞아요. 전기 음성도가 들어있어서 이게 전체를 범위로 하는 3학년 모의고사는 전체를 범위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뺐어야 되는데 이거 시험 범위에서 제외입니다. 10번 다음은 2, 3주기 13에서 15족 바닥 상태 원자 W에서 Z 4개의 원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W랑 X는 다른 주기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이렇고 각각의 값들을 좀 따져야 되는데 오비탈이랑 홀전자 나오니까 역시 또 약간 노가다가 필요하겠죠. 2, 3주기 13에서 15족 그럼 2주기부터 순서대로 1s 둘, 2s 둘, 2p 하나 1s 둘, 2s 둘, 2p 둘 1s 둘, 2s 둘, 2p 셋 이렇게 되고 1s 둘, 2s 둘, 2p 여섯 3s 하나 3s 둘, 3p 하나 이렇게 가야 되네요. 13에서 15족이니까 2p 여섯 3s 둘, 3p 둘 1s 둘, 2s 둘, 2p 여섯 3s 둘, 3p 셋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에서 뭐 원자과 전자수가 누가 더 크고 다른 주기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봐야겠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분의 홀전자 수를 계산해 봅시다.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총 3개, 홀전자 하나.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총 4개, 홀전자 2개. 그러니까 2분의 1.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총 5개, 홀전자 3개.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총 5, 6, 7개의 홀전자 하나. 얘는 5, 6, 7, 8개, 2개니까 4분의 1. 얘는 5, 6, 7, 8, 9개분의 3개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값이 W랑 X가 같아. 그러면 얘 아니면 얘네요. 이 둘 중에 하나가 W, 하나는 X. 주기가 다른 게 너무 맞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홀전자 수분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X, Y, Z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홀전자 하나, S오비탈의 전자 4개 이렇게 되는 거고 홀전자 2개, S오비탈에 4개 홀전자 3개, S오비탈의 전자가 4개 얘는 홀전자 하나, S오비탈의 전자 6개 홀전자 2개, S오비탈의 전자 6개니까 3 얘는 홀전자 3개, S오비탈의 전자 6개니까 2 이렇게 되네. 1대 1대 3이면 이 숫자들 4, 2, 3분의 4, 뭐 3,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대 1대 3이면 2대 2대 6이어야겠네요. 얘여야겠네. 이게 Z가 되겠네. Z.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가 X랑 Y여야 되는데 원자과 전자는 X가 Y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2에 해당하는 얘하고 얘잖아. 원자과 전자가 X가 크니까 얘가 X겠네요. 얘가 Y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W랑 X가 될 수 있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친 2개가 있었죠. 근데 이게 X야. 그럼 얘가 W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 구했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Y는 3주기 아니고 2주기고 자, 홀전자수 W의 홀전자수 1개 Z의 홀전자수 하나 홀전자수 같고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숫자의 비 X S오비탈에 전자 6개 있죠. 그 다음에 Y S오비탈에 갑자기 검정색이 됐어. S오비탈의 전자가 4개 있죠. 그러면 6대 4니까 3대 2 맞네.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답은 5번이네. 11번 그림은 수소원자의 오비탈 가에서 라의 이런 값들을 나타낸 것인데 상대값 그리고 이 값을 줬어요. 이 더한 값이 2가 되려면 n이 1이면 L 값은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n이 2고 L이 0이 나이밖에 안 돼. 다시 말해 ES 오비탈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ES 오비탈에 요 값
ES 오비탈의 요 값은 얼마야? 실제로 실제 값을 계산해 보면 2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2. 1이네. 6이 1이야. 그러면 여기에 상대값 6이 1이면 이 값들은 다 상대적인 값으로 따져볼 수 있죠. 다 6으로 나누면 되네. 그럼 얘는 6분의 8이니까 6분의 8, 3분의 4. 얘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3. 얘는 6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값이 3인 가능성은 n은 2고 L은 1이거나 n은 3이고 L은 0. 요 중에 요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값이 2가 나오려면 결국은 요거여야겠네요. 요거여야 2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방위양자수 1 이렇게 제분하면 요가 나오죠. 그래서 이 나는 2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다는 방위양자수 자기 양자수를 0으로 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2p지. 그러니까 얘는 ml이 1이고 얘는 ml이 0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얘는 4. 그러면 n값이 3이어야겠네. l값이 1 이렇게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만약에 아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n이 4이고 l이 0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겠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가 3분의 4가 나오려면 분모가 3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라는 아마도 3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뭐 0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마 요거 이 라 값은 3p 값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2p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니고 에너지준이 수소원자잖아. 수소원자 가는 아까 ES였고 다는 2p 에너지준이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 양자수 가는 자기 양자수 어차피 0이야. s오비탈이니까. 그리고 라는 p오비탈인데 이 p오비탈의 요 값이 나오려면 자기 양자수 값이 0일 수밖에 없죠.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맞다. 답은 5번. 12번 그림 가는 원자 W에서 X 3의 이온화 에너지 친절하게 또 이걸 줬어요. 이렇게 주기가 딱 나눠지죠. 자, 가만 보니 세 번째, 네 번째 단수 순차 이온화 에너지 3, 4, 5 이온화 에너지인데 W랑 X는 다섯 번째 훅 커졌어. 다시 말해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란 얘기가 되는 거니까 탄소랑 규소가 여기 있을 건데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얘가 탄소고 얘가 규소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 이온화 에너지 값이 3, 4, 5의 값이 X보다 아주 조금씩밖에 안 크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2일 것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고 Y가 여기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원자 반지름이 X, Y가 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주기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제가 규소부 2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W가 여기 있잖아. 그럼 Z는 뭐겠어요? 산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는 규소가 맞고 W랑 Y는 같은 주기는 아니죠. 그리고 J 이온화 에너지 물어봤는데 G가 산소, Y가 인이에요. 자, 원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질소가 산소보다 커. 그런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또다시 뒤집혀져서 산소가 질소보다 커져요. 그런데 이는 질소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애니까 당연히 더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 이렇게 맞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답은 4번. 다음에 15번. 표는 원소 XY에 대한 자료이고 요거 더하면 100이라는 건 요 두 가지씩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 존재 비율은 두 가지씩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 구했는데 사실 눈치가 빠르면 염소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사실은 이게 4분의 3이고 이게 4분의 1이라는 걸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풀려면 이제 그냥 풀어봅시다. A, B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35짜리가 A, 37짜리가 B고 전체 100이고 35.5죠. 그리고 A 더하기 B는 100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하면 75%
25%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될 거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를 뭐 C%라고 하면 얘는 100-C라고 놔도 되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 한 번에 풀 수 있겠죠. 그래서 100분의 69C 더하기 71 100-C는 69.8이 나올 거고, 69C 더하기 7100 빼기 71C는 698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C는 이거 6980 넘어가면 120 맞죠? 120이 나오니까 C는 60이네. 이 60%, 얘는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C가 60, D가 40이니까 나누면 3분의 2 맞네. 그 다음에 자, 양성자의 숫자는 물론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원자량이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질량만큼 놓고 양성자 수를 비교하면 당연히 원자량이 작은 쪽이 양성자 수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실제로 값을 적용해봐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디귿 이런 아이가 1몰이 있어. 근데 존재 비율이 이렇게. 그럼 실제로 35짜리와 35짜리 결합한 아이, 35짜리와 37짜리 결합한 아이, 37과 37 결합한 아이, 37과 35 결합한 아이, 37과 37 결합한 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 비율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 얘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인데 그런 게 2배니까 16분의 6.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죠. 그럼 이거 안에 중성자는 얘가 아까 중성자가 18개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18개니까 36 들어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16분의 9만큼 존재하고, 여기는 18하고 20이니까 38 이런 아이가 16분의 6 존재하고, 여기는 20하고 20이니까 40 이런 애가 16분의 1 존재하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의 총 몰수, X2가 1몰이 존재할 때 이건 지금 그런 1몰 안에 있는 존재 비율들을 찾아낸 거니까 그 존재 비율 안에 중성자의 양은 각각의 조합들에 맞춰서 다 더해주면 된다 하면 얼마죠? 16분의 9, 5 이렇게 되네요. 실제로 산수를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림은 학생들이 그린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 가나다. 가는 싸움 원리 만족하지 못했죠. 나는 하나씩 넣었으니까 두개씩 만족하고, 다는 바닥 상태 맞아요. 답은 5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왼쪽부터 채우고 막 위쪽 아래쪽 이렇게 순서대로 넣기는 하지만 화살표를 꼭 어느 쪽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고 반드시 왼쪽부터 넣어야 된다는 법칙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틀리냐? 그렇진 않다. 이거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하나 날아갔기 때문에 들뜬 상태인 거고, 그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6번. 자, 주양자수 2S겠죠? 3P겠죠? 3S겠죠? 이거 뭐 가는 ES. 다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구형의 SO비탈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과 상관없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이게 오비탈 한 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Z축 방향의 오비탈.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자로 표현할 때 다 한 칸짜리식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자수는 모두 같아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말. 그다음에 표는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중성자수, 전자수 나와 있네. 양성자수는 8개, 9개 이렇게 되겠네. X의 양성자수는 8. Y의 질량수는 중성자수랑 양성자수니까 23. 원자 번호는 지금 양성자수 얘가 제일 크죠. Y가 제일 커야 되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기억만 맞네요. 9번 자연계에서 Y의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 질량수가 X가 더 크네. 중성자수도 X가 더 클 거예요. 많을 거예요.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A짜리가 75%, A 더하기 2짜리가 25%고 전체가 100 이렇게 계산하죠.
실제로 계산하면 A 더하기 1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면 되고, 분자의 존재 비율 물어봤는데 얘가 훨씬 많잖아. 얘는 존재 비율이 75%,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일 거고, 얘는 25%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원자가 많이 존재하는 아이들 분자도 많이 존재하겠죠? 기억 디귿이 맞아요. 10번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표를 준비해서 헬륨하고 네온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주양자수, 부양자수, 지금 헬륨은 주양자수가 1이고 부양자수가 0인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있죠. 네온은 1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그 다음에 2s 오비탈의 전자가 2개가 들어있고, 얘는 어디에도 전자가 들어있어요. 2p 오비탈에도 전자가 6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그냥 몇이에요? 8이네. 이거 문제 쉽네요. 3번 수소 원자 오비탈 요 3개 중에 하나고 요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는 N은 2, L은 1이죠. 얘는 N은 3, L은 0. 얘는 N은 3, L은 1이니까 구해보면 결국은 여기 N-L분의 N 플러스 N이니까 얘는 1분의 3, 얘는 3분의 3, 1, 얘는 2분의 4니까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에 해당하는 애가 2p, 1에 해당하는 애가 2s, 3s, 나에 해당하는 애가 3p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는 2p, 가는 자기 양자수가 0이고, 자, 에너지 준위는 가나 세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I 수소의 경우에는 오비탈과 상관없이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으니까 틀렸네. 니은 하나만 맞아요.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제한 자료이다. X에서 Z는 각각 요 3개 중에 하나라고 줬어요. 자, 원래 뭐 좀 쉽게 풀려면 오비탈 전자배치를 해보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홀전자수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1이야. 홀전자수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리튬이고, 그 다음에 얘는 3. 얘는 지금 홀전자수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홀전자수분의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게 되네? 그럼 얘도 3인데? 이 둘 중에 하나네.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하나짜리, 이게 붕소겠네요. 얘가 산소겠네요. 그럼 얘는 4가 되겠네. 그래서 X는 리튬, A는 4. 그 다음에 Z, G에서 전자가 2개 있는 오비탈은 뭐죠? 2개네요. 그러면 답은 기억이에요. 19번 용기 가와 나에 각각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와 물에 대한 자료인데 원자의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말했고, 전체 중성자의 양은 가와 나에서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자 번호랑 원자량을 줬네. 자, 얘 분자량 구할 수 있죠? 탄소 12짜리 12, 산소 18짜리는 18이니까 18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2 더하기 36이니까 48. 0.5몰이네요. 자, 그럼 이 0.5몰 안에 O18 원자는 이렇게 있으니까 1몰 있겠네. 그러면 가가 나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 O18 원자는 0.5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여기만 있네. 그러면 여기에 얘가 0.5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곳의 분자량은 1 곱하기 2 더하기 산소 18짜리 질량수 18의 원자량이니까 20이죠? 그럼 20의 분자량을 가지는 애가 0.5몰이니까 Y는 얼마야? Y는 10g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중성자의 양은 2개가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전체 분자는 0.5몰 있는데 중성자는 탄소에서 얼마? 6. 산소에서 얼마예요? 10인데 2개 있으니까 20이겠죠? 이렇게 되네. 26 곱하기 0.5만큼의 중성자가 있을 거니까 13몰 있겠죠?
그게 여기랑 똑같아. 여기랑 같아야 돼. 그럼 이쪽에 위아래 걸 따져보면 되겠죠? 아래는 아까 몇 몰이었어요? 0.5몰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중성자는 이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산소는 18의 질량수니까 10자리가 0.5몰.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5몰만큼 있어요. 그러면 13몰이니까 이 위쪽에서 몇 몰 해결해 줘야 돼요? 위쪽에서 8몰 해결해 줘야 되겠네요. 자, 위쪽에 있는 애는 수소는 어차피 중성자가 없고 산소는 중성자 8짜리인데 걔가 몇 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8몰만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몰이겠네요. 얘는 1이네. 그러면 1하고 10이니까 11 되겠죠?